네,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6%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최근의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어제 마켓 서비스 PMI도 나왔지만 특별히 의미가 있을 정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서비스 중심의 견고한 경기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와중에 제조업의 반등의 모습이 ISM에서 나왔었죠. 이런 흐름 가운데 25년 경기 전망을 할 때 장기국채 10년물 4.6%에 위치한 현재의 레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물이죠. 시장금리에 있어서 가격 프라이싱은 결국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와 물가로 결정이 되고요. 그 절대 레벨 안에서 작은 변동성은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니 줄어드니 매 분기마다 Q&A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실제 굵직한 금리 레벨에 대한 결정은 미국 경기에 대한 방향과 물가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실질금리가 되겠고 물가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수급과 턴 프리미엄 그리고 이제 정책금리의 레벨 등등으로 장기채 국채 수익률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장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요인별로 하나씩 뜯어보면 지금 10년물 4.6%에 위치한 레벨이 적정한 수준인지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봐야 되고, 먼저 경기부터 살펴보면 현재 10년물 채권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프라이싱에 대한 수준이 잠재 성장률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물가 관련해서도 최근에 12월 FOMC에서 확인이 된 바 사실상 24년 대비 25년 인플레이션이 상향되는 것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소폭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물가 수준에서 유지가 되거나 소폭 상회하는 그런 전망의 수치가 반영이 된 시장금리 레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수급과 턴 프리미엄 관련해서는 장기물 발행 증가로 인해서 수급 불안이 확대되었던 기간이 지난 5%에 위치했던 그런 구간인데, 그래프로 보시면 이런 흐름이죠. 그때 당시가 턴 프리미엄이 0.65%였는데 지금 최근 데이터 12월 27일자는 0.71%입니다.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4.6%임에도 불구하고 턴 프리미엄이 0.71, 당시 5%를 넘어갔던 구간보다 더 높은 상회한 수준에 위치했다는 점, 따라서 지금의 금리 움직임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 이 심리적 요인의 바탕에는 결국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이 수급과 턴 프리미엄 관련해서도 충분히 악재가 반영된 수준까지 위치해 있는 모습을 확인해 줄 수가 있고, 더불어서 정책금리의 레벨인데 지금 FOMC는 내년 2번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 1회나 1.5회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또한 연준보다 더 보수적으로 매파적으로 시장이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경기, 물가, 수급, 정책금리 등을 종합해서 지금 10년물 4.6%가 갖고 있는 의미를 따져보면 실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따져볼 수 있는 악재의 반영은 모두 충분히 반영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 흐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 사실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시장이 반영이 시작한 건 23년도였습니다. 이때 당시 경기 전망에 대한 대부분이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빠르게 높아졌고, 실제 연준이 전망을 했던 것보다 시장은 더 과도하게 금리 레벨을 프라이싱했던 경우가 있었죠. 이런 흐름이 24년도까지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때는 경기 침체보다는 소프트 랜딩 쪽으로 컨센서스가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연준의 전망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했었습니다. 이게 23년과 24년의 흐름이었는데, 최근 25년은 경기 흐름이 로랜딩이죠. 사실상 지금 수준에서 경기가 재확장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보다 더 매파적이고 보수적으로 시장이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 이게 특징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은 연준의 전망보다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했던 시장이 25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연준보다 더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지난 2년 동안 시장은 연준보다 완화를 더 기대를 했지만 지금은 그 반대의 모습이 나왔다. 연준보다 더 매파적인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금리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로랜딩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경기 확장에 대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뭐가 될까요? 결국에는 경제 지표가 더 강한 모습이 나오거나 또는 경기 과열을 일으키는 정책들이 추가로 발표가 되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된 트럼프발 관세나 감세 정책 이외에 또 다른 뭔가 경기 과열을 불러올 만한 정책 등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반영되어 있는 노래링 시나리오를 넘어서 상회해서 추가 경기 확장에 대한 반영이 그때서야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돼야 10년물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현실적으로 지금 수준에서 노랜딩 시나리오를 뛰어넘고 상회할 지표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더불어 지금 상황에서 경기를 확장할 수 있는 정책 등이 쏟아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가 견고하다 못해 일부 확장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도 금리 인하에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파적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기저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발 채권 발행 물량 공급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이런 우려가 더해져서 수급상 리스크 우려가 더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텀 프리미엄이 전고점 수준을 상회해서 이미 0.71%에 위치를 했고, 당시와 비교를 해보래도 절대 금리 레벨이 그때는 5%였지만 지금은 4.6이거든요. 이만큼 차이가 있음에도 텀 프리미엄이 이렇게 상회를 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 빠르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부분에서도 작년 대비 인플레이션이 상회하는 것으로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가 또한 지난 FOMC에서는 PCE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2.5로 상향 조정이 된 상황에서 물가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지금 10년물 4.6%를 넘어서는 물가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 국제유가 수준에서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를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지난주 대비 대략 4.8% 정도 상승을 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계절적 이슈가 맞물려서 나타난 그런 일시적인 변동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확인되었고, 게다가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제유가 움직임이 들썩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계절적 이슈도 더해졌는데 최근에 한파에 대한 난방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여기 우크라이나 가스관이 폐쇄가 됐고 폭설로 인해서 원유 생산 시설이 가동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 맞물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국제유가 상승세의 모습이 나왔다. 결국 지정학적 이슈와 계절적 이슈가 맞물리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확대한 건 있지만 사실 이 기저에는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주도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된 관세 정책에 대한 정도가 많이 후퇴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미 최근에 알려진 것보다는 그 이상의 관세 정책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미 채권 시장의 10년물 수익률에 미치는 가격 프라이싱은 기존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충분히 반영을 해놨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그 정도의 관세 정책을 미칠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후퇴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방향성 전체는 금리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서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기존의 트럼프 관세 정책이 그보다 더 강화된 정책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지금 수준에서 물가 우려 또한 더 높아지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경기라든지 물가라든지 수급, 텀 프리미엄 관련해서 따져보더라도 지금의 4.6% 수준의 금리 레벨은 그 금리 레벨을 구성하는 항목별 세부 악재를 충분히 반영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 수준인 4.6을 유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24년 전고점이 4.7이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일부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경기, 물가, 수급, 정책금리 등등의 여러 가지 반영된 10년물의 4.6%의 레벨은
고용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과대평가해서 반영된 금리 레벨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쭉 제가 4.6%에 대한 금리 레벨의 세부 구성 요인별 반영된 상황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고용에 대한 리스크 확대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죠. 지금 현재 물론 실업률이 경기 침체 수준까지 치솟은 건 아니지만 현저하게 고용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따라서 지금의 이런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과대평가하고 고용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이런 시장의 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결국에는 키는 고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에 있어서도 이미 고용 증가에 따른 경기 확장 우려가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실업률이 조금만 높아져도 경기에 대한 방향성이 금리 하방 압력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침체급으로 실업률이 가파르게 치솟지 않더라도 점차 조금씩이라도 실업률이 높아지는 모습만 나온다면 지금 이미 채권 가격의 프라이싱은 경기가 확장되는, 고용이 점차 늘어나는 수준으로 반영을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실업률이 조금만 높아져도 금리 하방 압력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미 세부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매번 BLS 고용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급격한 경기 침체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고용이 약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수준에서 국채 가격에 리스크가 될 만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 금리가 더 상승할 만한 더 불안 요인이 확대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봐야겠죠. 악재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된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고용 리스크를 과소평가한 국면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조금만 높아져도 경기에 대한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고 결국 금리 하방 압력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10년물 4.6% 수준의 의미를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무조건 연착륙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매번 그랬고요. 따라서 과거의 경기 침체 직전에 왜 대비를 하지 못했나, 지금 상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 판단과 물가 수준, 금리 레벨을 결정하는 데이터가 결국 경제지표 매크로일 수밖에 없는데 이 데이터 자체가 시기 적절성이 떨어진다 이 얘기죠. 금리 레벨을 결정하는 게 단기 정책금리 수준이고 이게 시장에서 반영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실제 연착륙을 위한 적절한 금리 레벨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고, 레벨만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기 또한 적절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데이터로 좋아 보이지만 실질 경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번 실패했던 결과가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